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낼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권 하면 첫 번째 미국, 캐나다, 영국, 그다음 호주 이렇게 네 나라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미국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는데 미국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보딩이라고 해서 아이 혼자 가는 그런 유학의 형태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두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가디언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가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영어권이면서 안전하고 날씨도 좋고 미국과 가깝고 저는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애가 이제 대학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나라를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미국 대학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국 대학도 갈 수 있고 캐나다 대학도 갈 수 있고 호주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나라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러면 대학은 갔는데 또 우리 아이들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서칭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 많은 조건이 따르지만 그래도 국제학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IT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직이 거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돼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취직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캐나다는 어떠냐? 캐나다는 굉장히 영주권을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잘 주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게. 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학생한테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만약에 전문직, 우리가 말하는 의대, 치대, 약대 뭐 이런 것들은 국제학생은 지원을 못합니다. 제한이 많고 공대까지는 이제 국제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손으로 이제 저렴하게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혜택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으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끔 많이 도와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캐나다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가서 영주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은 그리고 취직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의대, 치대, 뭐 그 약대, 수의사, 뭐 수의학과 이런 전문직 계열을 국제학생 다 열어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열어주지 않거든요. 국제학생들한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국제학생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거기도 또한 영주권 받기는 좀 힘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국제학생한테. 그리고 거기도 결국에는 취직을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또한 거기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맨 처음에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곳, 좋은 환경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애가 이제 대학을 가고 취직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길게 생각하고 나라를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공부만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보내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 그리고 얘가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나라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시고 나라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캐나다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11학년, 12학년의 성적을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해요. 물론 봉사활동도 있고요. 근데 봉사활동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랑 연계된 거를 해야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B도 있는데, 캐나다는 AP나 IB를 요구하지 않아요. 캐나다 대학은. 그리고 캐나다 대학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을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 가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하지만 졸업이 우리나라보다 정말 어려워서 애들이 거의 막 그 우리나라 고3을 4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대신 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애들한테 되게 많은 걸 경험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영어 수업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연극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작가도 오셔서 글 쓰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수업은 아니라서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희 애도 지금 공립을 다니는데 공립이 그 정도 퀄리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입식이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으면 애들이 그 문제 풀고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다 그룹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룹을 정해서 문제 하나를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풀면서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수학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동반자로서 문제를 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는 그 협업의 관계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육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되게 운동을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좋고 아이도 되게 만족하고 수업이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엄마가 봐서도 와 정말 수업 정말 알차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수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영어권 나라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그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